4반 친구들 안녕하세요. 어지환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교과서를 보면서 영상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선생님이 설명만 했기 때문에 좀 자세한 내용을 몰랐던 것 같아서 오늘 교과서를 좀 볼게요. 자, 어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은 바로 나라를 지키기 위한 우리 민족의 노력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큰 내용들만 공부를 했었는데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자, 의병 운동이 있었고요. 그렇죠? 나중에 그 의병 운동이 의병 전쟁으로 커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학교를 세우고 사람들을 가르쳐서 널리 알리기 위한 계몽 운동이 있었고요. 또 스스로 부자가 되기 위한 노력도 했다고 했습니다. 바로 국채 보상 운동인데요. 말이 좀 어렵죠? 자, 그다음 또 비밀리에 어떤 암살이나 어떤 그런 임무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비밀단체를 만들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 비밀단체 이름은 신민회였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안중근 의사와 같은 분들은 이렇게 좀 우리나라에 피해가 될 만한 다른 나라의 사람들을 이렇게 처단하거나 암살하는 그런 노력도 했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선 표시한 6가지 내용을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병운동은 어제 우리가 자세히 살펴봤었죠. 그렇죠? 이렇게 여러 곳에서 의병이 일어났었고 그 중에는 뭐 양반도 있고 익숙한 분이죠. 예전에 개항을 반대했던 바로 분인데요. 성함이 익숙합니다. 이런 양반이 있었다면 반대로 이런 분들 그냥 일반인 출신의 이런 분들도 의병 활동을 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 나중에는 이런 의병이 이렇게 군인이 되어서 전쟁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기 읽어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자, 대한제국 수도인 한성을 향해 진격 작전을 벌였으나 실패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보면 의병의 모습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위에 있던 군인들과는 좀 달리 의병은 좀 다양하고 자유로운 복장이죠. 좀 서로 모습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병과 군인의 차이점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우리 말이 조금 어렵지만 애국계몽운동과 국채보상운동에 대해서도 알아보면 애국계몽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재들을 기르는 겁니다. 똑똑한 사람을 키워서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한 거였죠. 그리고 신문하고 잡지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가리키기도 했다고 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일본에게 빚이 있었어요. 진 빚이 있었는데 이 빚을 갚기 위해서 돈을 모금하는 운동이 바로 국채보상운동이었습니다. 자, 밑에 신문을 보면요. 이거는 계몽운동의 한 사례가 되겠죠. 대한매일신보라는 곳에 일제 침략을 비판하는 글을 싣기도 했고요. 황성신문이라는 곳에는 을사늑약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면 모금액이 표가 있는데요. 자, 국제보상운동을 하면서 얼마나 모았는지 그런 것을 표시해 놓은 표가 있습니다. 밑에는 대구광역시에 있는 기념비인데요. 국제보상운동 기념비라고 써 있죠.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국제보상운동을 했던 것을 기념하는 동상도 대구에는 이렇게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비밀단체인 신민회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했는데요. 신민회는 왜 비밀단체로 만들었을까요? 바로 일제의 탄압이 심해졌기 때문이죠. 자, 신문을 막 내보냈어요. 이런 신문을 내보내는 걸 일제가 가만히 두고 보았을까요? 못하게 했겠죠. 자, 군인도 막았고 의병도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비밀단체를 조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제가 모르게 그동안 해왔던 일들을 비밀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 신민회에서는 이런 학교, 오산학교, 대성학교 이런 것도 세웠고요. 그 다음 만주, 지금의 이제 중국 땅인데요. 독립운동기지를 건설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신민에서 세운 학교가 이 밑에 오산학교 그리고 대성학교입니다. 자, 이 두 학교, 네, 신민회에서 만든 학교고요. 이승훈, 안창호 이런 분들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름이 익숙한 분들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지만 대한제국은 일제에 사법권과 경찰권을 뺏겨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을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진 건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좀 암살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침략에 앞섰던 이토 히로부미라는 사람을 안중근이라는 분이 저격을 했다고 하고요. 또 이제 우리나라 내부의 적, 네, 즉 배신자가 되겠죠. 이런 을사오적이나 이완용 같은 배신자들을 처단하려는 목적으로 네, 활동을 하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은 일제의 나라를 빼앗겼다. 그게 1910년이라고 했습니다. 몇 년까지 우리나라가 나라를 뺏겼다 그랬죠? 어제도 설명해 줬듯이 이때까지 약 36년. 그리고 날짜는 이날 우리나라가 광복을 했다. 그래서 이 날을 우리가 광복절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기념하고 있지요. 자, 국권을 필탈당했을 때 우리나라의 모습은 이랬습니다. 여기가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중심지인 경복궁 근정전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곳이죠. 여기에 바로 안타깝게도 일장기가 걸리는 이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우리나라가 일제의 나라를 뺏긴 다음에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에 그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나라를 어떻게 되찾을지 그런 노력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는 요 독립기념관에 그 보관되어 있는 이 그림을 보면서 오늘 그 영상을 마칠게요.